그건 로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팅을 아무리 잘해도 이미 얘네들에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로팅 교육도 하고 로팅 프로파일을 잡다 보면은 로스터기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연통의 문제, 아니면 히로코펜의 문제, 아니면은 간접 빼기, 직접 빼기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로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팅을 아무리 잘해도 이미 얘네들에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환경적인 부분을 우선 딱 맞춰놓고 연통 세척 아니면 교체 다 해놓고 그다음에 로팅으로 그때 프로파일을 잡는 거죠. 보통 많은 확률로 연통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연통을 많이 꺾어서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연통의 파이 대비 히로코펜을 너무 큰 걸 뭐 마력이 세거나 부족한 걸 쓰시거나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 정도면 뭐 1마력짜리면 충분해라고 했지만 밀어내는 기계의 마력이 0.5마력이에요. 그런데 연통의 파이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얘가 1마력이 1마력만큼 뽑아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힘과 빨아가는 힘이 뽑아가는 힘이 맞아야 하는데 1마력이고 0.5마력이니 당연히 얘가 뽑아가겠지라고 했지만 실제 연통의 두께와 길이와 꺾여져 있는 상태를 통해서 1마력이 실제는 0.25마력 정도밖에 힘이 안 된다면 역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로스터기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로스터기를 제외한 그 외의 문제인지를 먼저 저는 찾아봐요. 그렇죠. 만약에 그 환경적인 설계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로터기를 가지고 아무리 로팅을 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겠죠. 마치 로팅을 잘해서 배출을 했는데 냉각을 하루 종일 시키고 있다면 그 커피가 과연 맛이 안정적이고 좋을까요? 요즘 사이즈가 큰 기계들은 히로코펜을 많이 쓰거든요. 히로코펜을 외부에다 달 때가 있고 중간에다 달고 다시 연통을 양쪽으로 연결할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것도 차이가 좀 있어요. 무조건 내가 히로코펜을 뭐 몇 마력짜리를 달았으니까 배기가 잘 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근데 배기가 반대로 너무 세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세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맞춰야 돼요? 똑같이 배기, 이 머신에서 추천하는 그 배기 상태, 예를 들어 1마력이다. 그러면은 히로코펜도 1마력짜리를 써서 제대로 균등하게 맞추는 게 아니요. 제일 그게 좋은 거예요? 히로코펜에서 바로 로터기에 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연통이 있고 연통의 길이와 꺾이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연통도 파이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1마력짜리가 1마력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 계산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난 1마력을 넣었지만 꺾여 들어갔더니 실질적으로 얘는 0.5마력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한다면 얘가 0.5마력이에요. 밀어요. 그러면 똑같이 0.5마력과 0.5마력이니까 잘 빨리 그나마 그래도 잘 빨리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로팅을 하다 보면 연통에는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때도 끼고 스크래치도 끼고 미분도 끼고 저항이 생기면 그 저항에 의해서 그 마력수는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난 연통 청소했는데 예전 같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통에 달려있는 저항을까지 없애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신 거지. 그래서 로팅을 하다 보면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기계 배기값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치가 처음에는 한 3 넣고 썼다면 어느 순간에는 뭐 3.2, 3, 3.5, 4, 뭐 4.2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저는 에이 청소하자, 더 이상 하는 건 좀 무리다, 청소하고 연통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교체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연통을 설치할 때 좀 교체 편리하게끔 설치를 해요. 막 피스 다 박아가지고 막 뭐 뜯고 뭐하고 힘들게 안 하고 꼭 필요한 구간만 피스를 박고. 아까 마력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요? 잘 맞출 수 있는? 그 풍속기를 제가 그랬고 전자 풍속기를 사놓은 게 있거든요. 연통은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나요? 좋은 거죠. 그리고 짧을수록 좋은 거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15년도에 안양 관악역이라는 뒤에 조그맣게 한 10평짜리 제 공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태완 프로스타 1kg, 1.5kg짜리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는데 연통을 다 바로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민원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통을 주름관을 이용해가지고 막 여러 번 꺾여서 했는데 23m를 7번을 꺾어가지고 뺀 거예요. 이 총 길이 23m를 7번에 걸쳐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긴데 이렇게 많이 꺾였는데 이게 로팅이 돼요? 그때는 밖에다가 끝에다가 히로코펜도 안 달았어요. 히로코펜도요. 그냥 자체 배기 힘으로만 밀어낸 거예요. 그래도 밀리긴 하더라고요. 사실 전 투입량에 따라서도 좀 그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투입량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터기가 3kg짜리인데 5kg 빡빡 넣어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초과잖아요. 왜냐면 넣으면 또 들어가긴 해요. 로팅도 돼요. 문제는 잘 되냐 못 되냐, 안정되게 되냐 불안정되게 되냐인데 제가 볼 때는 불안정되게 되고 잘 안 되거든요. 그 맛의 구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눌리거나 밀리거나 아니면은 날카로워지거나 불규칙하게 발현되거나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로터기 사이즈에 따른 배치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어느 정도를 추천하세요? 저는 한 7,
70% 정도요. 70% 정도? 네, 물론 로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약 70% 정도. 맥심 넣는다고 하면은 90% 정도, 90% 이상은 웬만하면 안 넣는 편이고요. 그럼 그분은 뭐 100%도 아니고 그냥 초과로로 쓰는 게 초과해서 넣기도 하고 또 너무 한 30% 집어넣고 돌리기도 하고. 그럼 최하까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제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샘플을 볶아야 했는데 샘플용 로터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게 볶는다. 적은 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양으로 샘플을 잡아야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샘플을 잡을 때도 그냥 정 배치를 넣고 샘플을 잡으려고 해요. 정 배치를 하면 한 70% 네, 정도 70% 정도 집어넣고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 그 다음 커피를 다시 뭐 로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더 균일성에 가깝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저는 웬만하면 로터기에서 배치의 편차를 크게 두려고 하진 않아요. 최근에도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로팅만 10년 넘게 하신 분이 있고 로팅 공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공장을 갈 때마다 커피 맛이 점점 이게 거칠어지고 좀 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번탄 느낌이. 네. 아니 왜 이렇게 갈수록 커피가 이렇게 다크해집니까? 투입량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네. 들어가는 배치량을 잡아주고 네. 로팅은 그대로 하던 대로 했는데 커피 맛이 좋아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터기 구조를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사용하는 로터기 구조. 저는 사실 그래서 로팅은 온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량에 의해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온도는 온도 센서가 위치에 따라서 높게 될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온도 센서의 위치가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팝이 로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낮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온도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온도의 설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제 내가 로팅하는 게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팝이 나더라 라는 걸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네. 혹은 높은 온도지만 내 실제 열량이 어떻게 콩한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고 로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지스터 많이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지스터와 태왕과 부자로터기, 토리스터 똑같은 거 아니에요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아니요, 다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지스터와 부자로터기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번호도 우선 다르고요. 화력을 주고 배기 조절을 해보면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있는 걸 돌려가면서 체크를 해보면 배기값들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팬이 배기와 가까이 있느냐 네. 멀리 있느냐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팬이라 하면 로스터 기계에 그 사이클론, 그러니까 배기 팬 있잖아요. 네. 그 보통은 이지스터하고 부자로터기는 사이클론 위에 달려 있죠. 그리고 댐퍼가 바로 그 앞에 있죠. 이 정도 한 거리, 단거리에 있죠. 태왕 같은 경우는 이 관이 길고 내부에 모터가 하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왕 같은 경우 배기값을 조절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빠져나가기까지 시간이 좀 편차가 텀이 길어요. 이지스터나 부자로터 같은 경우는 열면 바로 쭉 빨려 나갈 정도로. 왜냐면은 배기가 여기 있고 댐퍼가 여기 있고 팬이 여기다 이렇게 뽑아가고 있으면 열면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놓을 때 그 기계들의 특징에 맞춰서 수치를 좀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어떤 때 어떻게 수치를 조정하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지스터 사용하실 때 배기를 8에서 10 정도 놓으세요. 네. 근데 저는 한 5에서 6 정도 놔요. 오히려 좀 줄이시네요. 네. 가까워서 간격이. 네, 가까우니까 열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네. 내가 이 내부에 있는 걸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배기를 닫아놓고 좀 더 배출량을 적게 하면서 제어하는 편이에요. 올 초였나요? 디드릭 12kg짜리를 사용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커피가 바두기처럼 나온다고 해가지고 컬러가 자꾸 다르게.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을 찾았던 게 기울기. 앞과 뒤의 기울기가 한 1.8cm 정도의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로스팅 머신에? 네.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 머신 수평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렇죠. 것처럼 로스팅 머신도 네, 수평이 네. 안 맞으면은 네. 드럼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네. 거군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찾아서 제거를 했더니 네.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커피가 자꾸 다크하게 나온대요. 근데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다크함도 있지만 다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열량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덜 익고 더 익고의 발현이 얼룩덜룩한 거예요. 네. 내부의 발현이. 그래서 그 크롭스터의 그래프를 보고 제가 배기가 잘못됐네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배기값이 튀는 구간과 네. 그 전도값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얘가 튀면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량의 편차가 생기는데 이때 베이크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떨어지느냐? 내부의 드럼에 에어가 많이 차고 대류열이 많이 차면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밀려 나오면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얘네들 돌아갈 때 드럼 도어와 드럼과 붙은 이격 있죠. 이격을 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격을 타고 나오면 얘는 어디로 가요? 버너로 가요. 버너불을 건드려요. 그럼 버너가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끔 배기와 전도열 값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커피로모이더님이 자연배기, 강제배기, 직접배기, 네. 간접배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강제 배기는 말 그대로 센 마력을 가지고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콩도 빨려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볶아져 있던 원두들 있잖아요. 배출 직전에 원두들이 빨려나가는 경우가 너무 세서 네, 배기가. 그런 경우는 이제 강제 배기가 너무 셀 때 그러거든요. 아. 네, 그리고 자연 배기하고 간접 배기가 있어요. 네. 직접 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삿갓이나 연통을 놓고 그 밑에다가 띄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연 배기처럼 만들려고 이제 간접 배기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강제 배기가 너무 세면 밖에 달았던 강제 배기의 힘이 너무 세면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이걸 좀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빨대로 음료수를 먹을 때 빨면은 쪽 올라오잖아요. 네. 중간에 구멍을 똥똥똥 뚫어놓으면 쪽 빨았을 때 안 올라오죠. 예, 네. 많이 안 올라오잖아요. 네. 딱 그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직접 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통과 이걸 바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부에서 네. 직접 빼면은 아. 네,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머신 중에 5kg 이상급 머신들은 로팅 때 말고 네. 사이클론 말고 냉각 시킬 때 냉각용 모터가 있잖아요. 네. 냉각에서 나오는 연통은 직접 배기로 붙여요. 미는 힘이 너무 세서 자연 배기를 하겠다고 간접 배기를 시켜놓으면 네. 얘가 빨아 올리는 것보다 얘가 미는 힘이 더 많아 세가지고 양이 많아서 옆으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으로 붙입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